자, 그럼 이번에는 어레이 리스트의 메서드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예제를 만들 거고요. 서브 패키지는 EX03번으로 만들겠습니다. 자, 어레이 리스트 메서드. 자, 메서드가 좀 많이 보셨는데요. 그 메서드를 하나하나 그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나마. 자, 리스트 인티저, 메인 함수가 어디 갔나요? 자, 메인 함수부터 다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메인 메서드 만들고요. 자, 일단 객체를 하나 만들어 놔야 되겠죠? 객체를 리스트 인티저로 만들겠습니다. 인티저만 저장하고 있는 리스트 객체를 하나 만들 거고요. 이름은 aliст1이라고 하겠습니다. new array list 인티저. 인티저 뒤에 거 인티저는 삭제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O 누르셔서 임포트 하시고요. 자, 이제 메서드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거를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나중에 벡터나 링크드 리스트는 대부분 그냥 그대로 이름만 바꿔서 쓸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리스트 예제에 조금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을 줄 테니까 잘 좀 들어주세요. 자, 일단 add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죠. 2라고 하는 타입의 엘리먼트를 받는 거고요. 물론 제네릭입니다. 그래서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t라고 하는 제네릭 변수 대신에 주로 2를 씁니다. 원소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add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를 추가하는 거죠. 그럼 현재 여기는 데이터가 하나도 없을 거란 말이죠. 그럼 거기다 데이터를 한번 추가해 볼게요. 자, aliст1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add3 한번 해볼 거고요. 자, 이거 그대로 카피해 볼게요. 그러면 지금 데이터를 2개를 더 추가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데이터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3, 4, 5. 3개가 나오겠죠. 한번 출력해 볼까요? sys 템션 option print line 하고 나서 alist1 하고 나서요. 이 상태에서 toString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아까 여러분들 그 배열을 출력할 때는 arrays라고 하는 거 배우셨죠? arrays라고 하는 것점 toString 이렇게 만드시면 됐었는데 거기다 배열 객체를 집어넣었으면 됐는데 이 링크드 리스트부터 시작했고 array 리스트, 벡터 이런 리스트의 하위 구형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요. 거기 안에 있는 뱃속 안에 있는 toString을 호출하게 되면 이 toString이라고 하는 것이 오버라이딩 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내부적인 원소를 다 하나하나 출력하도록. 자,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 지금 3, 4, 5라고 하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3, 4, 5라고 하는 데이터가 그대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toString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삭제하잖아요. 이렇게 삭제를 해도 결과가 동일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안에 있는 내부적인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삭제를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toString이라고 하는 것을 삭제를 하게 되면 printline이라고 하는 것은 A 리스트 뱃속에 있는 toString을 자동으로 호출합니다. 결국에는 toString이라고 하는 이 코드와 똑같은 코드가 뭐냐면 A 리스트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죠. 이만큼이랑 완벽하게 동일한 코드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가셨나요? 그래서 점 이렇게 쓸게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똑같은 거기 때문에 toString이라고 하는 것은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은 여기서 지금 3, 4, 5 집어넣었으니까 0번째, 1번째, 2번째가 각각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두 번째 메서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2번입니다. 자, 두 번째 메서드는 첫 번째 메서드랑 동일한데요. 첫 번째에 뭐가 들어가냐면 인덱스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몇 번째 인덱스에다가 데이터를 집어넣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거 지금 데이터가 3, 4, 5 들어간 거 기억하시죠? 자, 그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쓰겠습니다. 6을 집어넣을 건데요. 이 상태에서 add 1,6 이렇게 썼습니다. 그럼 내가 6을 그냥 집어넣는 게 아니라 어디다 집어넣으라고요? 1번째에다 집어넣으라고요. 자, 이게 첫 번째 결과였었는데 자, 이 상태에서 0번, 1번째를 뭘 바꾸래요? 6이라고 하는 값을 여기다 집어넣으래요. 그럼 나머지 여기 사이에 들어가는 겁니다. 6이라는 게 1번 인덱스에 집어넣어야 되니까. 그러면 4번이라고 하는 것과 5번이라고 하는 것은 뒤로 이렇게 밀릴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답은 3, 6, 4, 5의 위치로 나올 겁니다. 한번 실행시켜 보도록 할까요? 자, 네, 그러면 지금 결과가 3, 6, 4, 5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 4, 5와 3, 6, 4, 5. 왜 이렇게 결과 나왔는지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지금 예제 add라고 하는 메서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정 인덱스에다 넣을 수도 있고요. 뒤에
인덱스를 지정하지 않으면 무조건 뒤에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입니다. 역시 add입니다. 근데 add all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add all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또 다른 컬렉션, 또 다른 리스트라고 제가 쓸게요. 또 다른 리스트 객체. 자, 그러면 리스트 객체를 여기다가 쾅 하고 집어넣게 되면 리스트 안에는 여러 데이터들을 포함하고 있을 거잖아요. 그 여러 데이터를 한꺼번에 그냥 자기 뱃속에다 집어넣는 게 바로 add all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객체를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자, 리스트 똑같이 인티저라고 하는 걸 저장하는 인티저 타입만 저장하는 객체를 만들 거고요. 자, alist2라고 할게요. 자, 그럼 new array list 뒤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A 리스트라고 하는 건 당연히 사이즈가 뭐가 나올까요? 0이 나오겠죠. 데이터를 집어넣은 적이 없으니까. 그러면 A 리스트 2라고 하는 것에 add 하고 나서 처음에 1을 데이터를 집어넣었고요. 그 다음에 2를 집어넣습니다. 자, 이제 다시 또 질문. A 리스트 2라고 하는 놈은 지금 데이터 몇 개 저장하고 있습니까? 2개 저장하고 있죠. 데이터의 종류는 1, 2 이렇게 되겠죠. 자, 일단 여기서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sys out 하고 나서 A 리스트 2를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시켰어요. 그러면 내가 1, 2 집어넣었으니까 1, 2가 나왔네요. 자, 이거는 여러분 다 이해하셨죠? 자, 그런데 add all을 한번 써볼게요, 여기다가. 자, alist2.add all 이라고 썼어요. 자, 그래 놓고 alist 1을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alist 1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위에서 작업했던 거잖아요. alist 1이라고 하는 건 최종적으로 뭘 저장하고 있습니까? 여기 좀 안 써놨네요. 아까 3645죠, 결과가. 자, 이걸 지금 마지막으로 저장하고 있었던 말이죠. 여기서 add라고 하는 6번까지, 6을 저장하는 것까지가 저장되어져 있으니까 얘가 지금 alist 1이에요. 근데 alist 1이라고 하는, alist 2가 alist 1이라고 하는 걸 통째로 그냥 자기한테 저장을 해라 라고 할 때 add all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사용한다고요. 자, 그러면 얘는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앞에 1과 2가 있죠. 거기다가 3645가 나올 테니까 실제 결과는 123645가 나올 겁니다. 1, 2, 3, 6, 4, 5.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왜 이렇게 나오는지 아셔야 됩니다. 앞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실습하실 때요, 실행시키기 전에 답을 먼저 맞춰보고 그 다음에 실행시키고 답이 맞는지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엔 4번입니다. 또 다 똑같고요. 다 똑같고, 여기에 앞에 부분만 또 인덱스만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1번과 2번의 관계랑 3번과 4번의 관계가 동일한 상황이 되는 거죠.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인덱스를 집어넣을 때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객체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새로운 객체 만들어서 3번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똑같이 1과 2를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할게요. 1과 2. 자, A리스트 세 번째 거에 1과 2를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요, A리스트 3번에다가 똑같이 add all을 할 건데, 자, 보세요. 인덱스를 집어넣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그냥 그 컬렉션을 집어넣게 되면, 다른 리스트 객체를 집어넣게 되면 무조건 뒤에 붙는데, 내가 특정 위치에다 집어넣으면 특정 위치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쓸 거예요. A리스트 3. 자,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자기가 자기 걸 집어넣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선 결과가 어떻게 나와요? 1,2가 나오겠죠. 그죠? 1 나오고 2 나올 테니까. 그런데 그 1,2라고 하는 걸 어디다 집어넣겠대요? 1과 2라고 하는 놈 위치에다 집어넣겠대요. 자, 그러면 결국엔 처음엔 이 상태에서는 1,2 순서일 텐데 1,2라고 하는 놈이 A 리스트 3예요. 거기에다가 다시 1 위치에다가 또 1,2를 또 집어넣겠대요. 다시 말해서 여기에다가 1,2를 또 집어넣겠대요. 그럼 어떻게 결과가 나올까요? 1, 1, 2, 2 이렇게 나오겠네요. 실행시켜 볼까요? 왜 출력은 안 했네요. 이거 그냥 그대로 출력하겠습니다. 뒤에 건 지울 거고요. 자, 세 번째 거 출력해야 되겠죠?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112가 왜 나왔는지 아시겠죠? 원래는 이게 A 리스트 3였는데 자기가 자기를 또 1번 인덱스에다 추가했으니까 1122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화면이 좀 길어져서요. 화면을 좀 나누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거 좀 올릴게요. 자, 이번에는 데이터의 특정 위치의 데이터를 바꾸는 set 메서드입니다. 자, set 메서드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 위치에 있는 값, 어떤 위치에 있는 값을 어떤 값으로 바꿔라 라고 정의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뭐 어려운 건 아니죠. A 리스트 세 번째 거
자, 리스트 세 번째 거 1122라고 하는 데이터에서 시작을 할게요. 여기다 답을 써놓을까요? 이렇게 잠깐 주석 처리하고요. 일단 실행시킨 다음에 마지막 지금 A리스트가 1122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1122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보면서 답을만 맞춰보세요. 자, A리스트 3라고 하는 것에서 셋 할 겁니다. 1을 5로 바꿀 겁니다. 자,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0번, 1번, 2번, 3번인데 1번을 뭐로 바꾸래요? 5번으로 바꾸래요. 1이라고 하는 인덱스에 있는 위치를 5로 바꾸는 거니까 결국 얘가 5로 바뀌겠네요. 자, 계속 사이사이에 바꾸면서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걸 그대로 카피해서요. 자, 실행시켜 보도록 할게요. 실행시키면 1522가 되는 거죠. 1번 위치가 뭐로 바뀌었어요? 5로 바뀌었죠. 하나만 더 바꿔보겠습니다. 이번에는 3번 위치를 6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여기 3번 위치를 6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똑같이 실행시켰습니다. 그러면 1번 위치는 5로 바뀌었고요. 3번 위치는 6으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렵진 않죠?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실수를 했어요. 지금 A 리스트라고 하는 놈은요, 3번이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3번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0번, 여기 보세요. 0번, 1번, 2번, 3번이죠. 근데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실수를 해가지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4번 위치에다가 7로 바꾸십시오라고 이렇게 코드를 썼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오류가 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네, 실행시키면 예외가 발생을 해요. 자, 예외가 어떤 예외가 발생을 하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인덱스 out of bound exception입니다. 그러니까 예외가 발생한 거죠. 인덱스가 out of 됐대요. 인덱스를 넘어가 버렸대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당연히 불가능한 코드가 됩니다. 인덱스 out of bound exception이라고 하는 것이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거 그대로 카피해서 집어넣을게요. 자, 다시 예외를 그냥 발생을 시켜서요. 왜 예외가 발생하는지 설명을 드렸으니까 요거 그냥 그대로 카피해 가지고요. 여기다가 복사를 해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예외가 발생하는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가 set이라고 하는 메서드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remove 메서드를 보도록 할게요. 샵 6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remove. 자, remove라고 하는 것은 리스트의 객체 생성하는 거 할 때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remove는 인덱스 가지고 일단은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인덱스라고 하는 건 0번 데이터냐, 1번 데이터냐, 2번 데이터냐 이런 걸 삭제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A리스트 3에 remove 1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의미가 1번 다시 1번 인덱스를 삭제해라 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에 아까 A리스트를 지금 1번 인덱스를 삭제하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실행시킨 마지막 결과가 1526이거든요. 그럼 여기가 지금 1526을 A리스트가 저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여러분한테 좀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가 하나 있는데, 자, 보세요. 1이라고 하는 게 여기 있습니다. 1이라고 하는 건 여기는 1을 지우라는 소리일까요? 아니면 0번, 1번, 2번이라고 했었을 때 요 1번 인덱스를 지우라고 하는 걸까요? 다시 말해서 1번 인덱스면 5가 지워질 거고요. 숫자 1을 지워라라고 한다면 1을 지울 겁니다. 자, 어떤 걸 지울 것 같습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모든 제네릭은 내가 1을 지우고 싶으면 또는 5를 지우고 싶으면 2를 지우고 싶으면 이렇게 실제 값을 지우고 싶을 때는 반드시 클래스 객체 타입으로만 정해 주셔야 됩니다. int는 인덱스고요. 이렇게 되어져 있다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인덱스는 숫자인데 실제 모든 타입은 다 제네릭으로 되어 있어요. 원소의 타입은 다 제네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제네릭은 클래스만 가능합니다. 기본 자령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1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얘를 가리킬 수가 없습니다. 1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얘가 원소로 가지고 있는 이 1이라고 하는 것은 인티저라고 하는 타입이고요. 그러니까 래퍼 클래스 타입이고요. 여기다 내가 숫자 1을 딱 집어넣게 되면 얘는 인트 타입인 겁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그래서 이 인트 타입과 인티저 타입이 물론 박싱, 언박싱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그냥 막 구분 없이 썼지만 실제 원소를 가리킬 때는 반드시 객체를 가리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클래스 타입으로만 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다시 정리할게요. 요거는 7번 예제를 보면 이해가 갈 겁니다. 일단은 여기서는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remove 다음에 숫자가 오면 그 숫자는 절대로 내부적으로 숫자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숫자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항상 인덱스를 가리키는 거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remove 인덱스로 한번 지워봤어요. 그리고 나서 한번 결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를. 그러면 1이 지워진다고요? 5가 지워진다고요?
5가 지워진다고 말씀드렸죠. 왜? 1번 인덱스가 삭제가 되는 거니까요. 자, 마지막 결과 보도록 할게요. 5 삭제돼서 뭐가 나왔어요? 1, 2, 6이 나왔죠. 자, 왜 그렇게 됐는지 아시겠죠? 1, 2, 6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나는 여기서 2라고 하는 이 진짜 숫자를 지우고 싶어요. 그럼 이 경우에 리무브 1 하게 되면 1번 인덱스가 삭제될 텐데 나는 그게 아니라 정확하게 요 2라는 데이터, 이 데이터를 정확하게 삭제하고 싶어. 그게 바로 7번입니다. 샵 7번이에요. 자, 리무브 하고요. 이번에는 엘리먼트를 삭제하겠다고 하는 건데 오브젝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다 오브젝트 클래스 타입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오브젝트 O. 내가 특정 타입을 이렇게 적어서 주면, 객체를 만들어서 주면 그 객체를 삭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A 리스트 3. 자, 리무브 지우는 거 보세요. 2를 지울 겁니다. 여기다가 제가 2라고 쓰면 안 된다고 썼죠? 여기다가 2라고 쓰면 어떻게 된다고요? 0번, 1번, 2번, 6이 삭제가 될 거란 말이죠. 나는 2라고 하는 데이터를 정확하게 삭제를 하고 싶으면 여기에다가 반드시 뭐라고 적으셔야 되냐면 예, 객체 타입, 클래스, 객체를 만들어서 해줘야 된다고요. new integer. 자, 이렇게 명시적으로 써줘야 얘는 데이터를 나타내는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해야 2번 데이터가 삭제가 되는 겁니다. 똑같이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2번 인덱스가 삭제가 된 게 아니라 정말 2번 데이터가 삭제가 된 거죠. 2라는 데이터가 삭제가 된 거죠. 그래서 답은 뭐가 나와요? 1과 6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겠네요. 자, 여러분들 지금 답을 계속 먼저 맞히고 실행시키고 있는 거죠.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8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은 클리어입니다. 리무브라고 하는 것은 특정 인덱스 또는 특정 데이터를 삭제하는 거고요. 클리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클리어시키는 겁니다. 데이터가 100개 있던 1000개 있던 상관없이 그냥 모든 데이터를 한 번에 싹 지워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클리어입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1,6이라고 하는 데이터니까 그 1,6이라고 하는 데이터도 한 방에 다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A리스트 3에다가 클리어 하게 되면 모든 데이터가 사라진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러면 출력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렇게 텅텅 빈 결과를 여러분들은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가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9번입니다. 샵 9번. 자, 이번에는 isEmpty라고 하는 메서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isEmpty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비어있니, 비어있지 않니 라고 하는 것을 불리언 타입으로 리턴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A리스트라고 하는 걸 지금 여러분들이 클리어라고 하는 걸로 A리스트 3를 다 지웠잖아요, 데이터를.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데이터가 이렇게 텅텅 비어져 있는 형태일 거란 말이죠.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A리스트 3.isEmpty라고 만약에 출력하게 되면 당연히 뭐가 나올까요? true가 나오겠죠. 왜? 지금 데이터 다 비웠으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 실행 결과 보면 true가 나오겠죠. 이전 데이터가 하나도 다 없으니까. 비어져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사이즈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즈는 앞에서 여러 번 체크를 해보셨는데 이제 그냥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사이즈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의 크기죠. 꼭 뭐랑 비교하라고요? 캐패시티랑 비교하라고. 캐패시티는 내부적으로만 사용되는 거니까 어쩌면 헷갈릴 것 같으면 캐패시티는 버리십시오. 캐패시티는 아예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데이터가 저장되는 거는 컴파일러가 알아서 해주니까 사이즈만 기억하십시오. 사이즈라고 하는 것이 데이터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만약에 A리스트의 사이즈를 구하면 당연히 뭐가 나올까요? isEmpty 비어있으니까 당연히 A리스트 3.size 하게 되면 당연히 뭐가 나와요? 0이 나오겠죠. 실행시켜 볼게요. 당연히 0이 나올 겁니다. 데이터가 하나도 없으니까. 자, 이제 데이터를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 A리스트 3.add 1. 그러면 하나 추가하고 2개 추가하고 3개 추가를 해볼게요. 여기 2번이라고 하고 3번이라고 하겠습니다. 데이터 3개 추가했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이만큼을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3개의 데이터를 추가를 했으니까 3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리스트가 생성이 될 거예요. 1, 2, 3 이렇게. 자,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 1, 2, 3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사이즈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그냥 위에 있는 거 그대로 카피해서 쓸까요? 밑에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럼 얘는 결과가 몇 개 나올까요? 데이터 3개 가지고 있으니까 3개의 데이터의 의미로 3, 이 결과가 나올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자, 사이즈까지 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get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데이터를 하나씩 가지고 오는 게 get 데이터죠.
자, 슬래시 샵 11번인가요? 자, get. 자, get이라고 하는 놈은요, 항상 인덱스로만 가져올 수 있습니다. get이라고 하는 것은요, 몇 번째 인덱스를 가져올 거다라고 하는 거에 인덱스로만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그럼 0번째, 1번째, 2번째 데이터를 get이라는 메서드를 하나씩 가져와 볼게요. 자, system.out.print line 하고 나서요, 0번째 데이터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alist 3.get I 0번째니까 0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얘는 0번째 데이터일 거고요. 1번째 데이터, 2번째 데이터 이렇게 바꾸시면 되겠네요. 여기도 1번째 데이터, 2번째 데이터. 지금 데이터가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는 게 1, 2, 3이니까 각각의 결과는 얘는 1이고요. 얘는 2가 나올 거고요. 얘는 3이 나올 겁니다. 이해가 가셨죠? 이거 뭐, 이거 어려운 일은 아닐 테니까, 이거는. 마지막에 결과가 왜 0번째, 1번째, 2번째가 1, 2, 3이 나오는지 아실 겁니다. 자, 물론 이렇게 데이터를 get이라고 하는 데이터 가지고 하나씩 끄집어내도 되지만, 이게 데이터가 만약에 100개면 내가 이거 100줄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for문을 쓰면 되겠죠? for문, 반복문을 그때 쓰라고 만들어 놓은 거니까요. 0. i는 저기 있는 사이즈라고 하는 걸 가지고 개수를 구할 수가 있으니까, a list 3.size i++ i++ 자 하고요. 그냥 바로 중괄호 생략하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 i 플러스 번째 플러스 a list 3.get i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한 번에 그냥 펌을 돌리면서 데이터가 100개든 1000개든 한 번에 다 뽑을 수가 있겠죠? 자, 결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1, 2, 3. 결과가 동일하게 나왔어요. 결국엔 get이라고 하는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내가 리스트의 데이터가 무지하게 많이 저장되어져 있는 이 데이터를 그대로 플레이할 때 사용을 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크게는 두 개의 메서드가 남았는데요. 첫 번째 메서드입니다. 12번. toArray입니다. toArray 이 메서드. 자, toArray 메서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리스트라고 하는 놈을요, 배열로 바꿔주는 거죠. 이거를 array로 바꿔주는 겁니다. toArray니까요. 자, 그런데 문제는 toArray가 다 오브젝트만을 가지고 있는, array라고 하는 건 배열이고, 배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타입만 저장할 수 있는데 그 하나의 타입이 오브젝트로만 저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1, 2, 3이잖아요. 자, 1, 2, 3이라고 하는 데이터는 무슨 타입이었습니까? 인티저 타입이었습니다. list3라고 하는 놈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인티저 타입으로 정의를 해놨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걸 배열로 바꾸면 인티저를 저장하고 있는 배열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브젝트를 저장하고 있는 배열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alist 3.toArray라고 이렇게 썼어요. 자, 그런데 이게 리턴하는 리턴 타입이 뭐라고요? 마우스 한번 갖다 대볼까요? 무슨 타입? 오브젝트 타입만 리턴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꼭 담을 때는 오브젝트 배열 타입으로 리턴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자, 오브젝트. 자, 요게 바로 오브젝트 배열로 바꿔주는 방법입니다. 자,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배열을 출력 쉽게 하는 방법이 arrays라고 하는 것 뱃속에 있는 toString을 사용하면 된다고 썼죠. 그리고 여기에 배열 객체를 집어넣게 되면 그 배열이 가지고 있는 모든 원소를 차례대로 출력을 해줍니다. 한번 실행해 볼게요. 그게 마지막에 이겁니다. 1, 2, 3. 결국에는 이 배열이라고 하는 것 안에 오브젝트 타입이 그대로 들어가서 중요한 건 오브젝트 타입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1, 2, 3 똑같이 출력이 될 거고요. 자, 이번에 이렇게 오브젝트 타입으로 가지고 오니까 조금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이게 정말 중요한 객체고 그 객체 내부에 특정 메서드를 호출해야 된다고 한다면 오브젝트로 되어져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일일이 캐스팅해 가지고 다운 캐스팅한 다음에 특정 타입으로 바꿔줘야 된단 말이죠. 이 경우에는 인티저 내부에 있는 메서드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서 인티저 뱃속에 parseInt라고 하는 parseInt는 정적 메서드고요. valueof라고 하는 메서드라고 쳐볼게요. valueof나 이런 그 여러 인티저라고 하는 거 뱃속에 있는 메서드들을 사용할 때, 객체 뱃속에 있는 메서드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 안에는 그런 메서드가 없을 테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다운캐스팅을 해야 될 거잖아요. 다운캐스팅을 일일이 한 다음에 써야 된다라고 하는 불편함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toArray라고 하는, 이름은 똑같은데요, overriding 된 겁니다. T타입으로, T타입 배열로 바꾸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이거 같은 경우에는 출력 결과가 T타입 배열이 나옵니다. 배열은 배열인데 T타입 배열로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 원하는 타입의 배열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보세요. 이렇게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자, alist3.toArray 라고 이렇게 비어있는 메서드를 보내면 오브젝트 배열이 나온다고 했는데, 여기에다가요,
여러분이 만들어서 주는 거야. 인티저 하고 나서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뭐 10이면 10, 100이면 100 이렇게 쓰게 되면 객체를 만들어서 주면 10이라고 써볼까요? 5 정도로 쓸까요? 데이터가 적을 밖에 없으니까. 자,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여기 있는 인티저 타입으로 지금 매개변수를 넘겨줬잖아요. 5칸짜리. 그럼 여기에다가 데이터를 넣어서 주는 겁니다. 그럼 얘는 지금 데이터가 뭐예요? 1, 2, 3이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죠. 그럼 그 1, 2, 3이라는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5칸짜리 만들어서 넣어줬는데 그 5칸짜리에 앞에 하나, 둘, 셋에다가 넣어준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얘 무슨 타입으로 리턴한다고요? 내가 집어넣어준 배열 타입으로 리턴한다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인티저 1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똑같이 출력해 보도록 할게요. 어레이스라고 하는 toString 메서드를 사용을 해가지고요. 배열을 한 번에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력해 볼까요? 실행. 그러면 1, 2, 3. 내가 5개짜리 만들어서 넘겨줬잖아요. 이렇게 5개짜리 만들어서 넘겨주면 5개짜리가 1, 2, 3, 널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앞에서부터 채워지니까. 나머지는 값을 넘겨준 적이 없으니까 다 널로 초기화된 그 값이 그대로 보이는 거고요. 이해 가셨죠? 자, 이제 마지막 예제입니다. 리스트 메서드의 마지막 예제입니다. 자, 이걸 13-1이라고 할게요.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때는 13-2라고 이론 시간에 설명드렸거든요. 그래서 13-2라고 하고요. 자, 13-1을 여기 위에다가 만들어 볼게요.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걸 인티저 2라고 하고요. 위에 걸 인티저 1이라고 하겠습니다. 다 똑같은데요. 다른 코드, 이 코드, A 코드는 다 똑같은데 뭐만 다르게 할 거냐면 여기 있는 사이즈를 제가 예를 들어서 1이라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는 데이터, 이 지금 A 리스트라고 하는 놈은 데이터가 3개죠. 나는 몇 개짜리 만들어줬어요, 방을. 5개짜리 만들어줬으니까 5개짜리 중에서 여기 앞에 3칸에다 데이터 집어넣었단 말이죠. 근데 나는 여기 지금 여기다가 한 칸짜리를 만들어줬어요. 데이터를 딸랑 한 칸짜리 만들어줬어요. 근데 나는 지금 집어넣어야 될, 변환해야 될 데이터를 몇 개 가지고 있습니까? 3개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컴파일러는 실제로 어떻게 하냐면 여기는 지금 비록 한 칸밖에 없지만 이거를 인티저를 저장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실제로 이 한 칸은 버리고요. 자기가 3칸짜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3칸짜리를 만들어서 3칸에다가 땅 집어넣어 줘가지고 리턴 해줍니다. 그럼 바꿔 얘기하면 내가 이 리스트보다 데이터가 작은 사이즈의 배열을 만들어서 주면 어차피 컴파일러는 이 리스트의 개수, 데이터 개수랑 똑같은 개수만큼을 만들어서 리턴을 해줘요. 그럼 이 배열의 크기도 몇 개가 되는 겁니까? 3개가 되는 거죠. 어레이 리스트가 3개니까. 그거보다 작게 주면, 3보다 작은 걸 만들어서 주면 지가 알아서 늘려준다고요. 이해가 가셨어요? 자,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실행시키면 결과가 똑같이 1, 2, 3, 1, 2, 3 나오죠. 여기서 지금 결과가 여기를 2로 바꿔야겠네요. 실행했고요. 자, 그러면 여기는 1, 2, 3이 나온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는 한 칸짜리 집어넣어줬지만 그 한 칸의 결과가 3개로 늘려가지고 결국에는 만들어서 리턴한다고 했었죠. 객체를. 1, 2, 3 그 3개가 똑같이 나와요. 리스트랑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1도 안 집어넣고 많은 경우에는 그냥 0을 집어넣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리스트의 개수의 데이터가 몇 개인지 모르겠어. 물론 내가 여기 뒤에 데이터의 개수를 사이즈로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미 벌써 내가 이게 몇 개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데이터가 계속 변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제일 속 편한 방법이 어차피 데이터를 키워서 줄 테니까 데이터의 개수, 배열의 개수를 0으로 잡아서 이렇게 여기다 탕 하고 집어넣게 되면 이 인티저 타입이라고 하는 것만 적용을 해서 그 크기를 지가 만들어서 똑같은 크기의 배열을 만들어서 제공을 해주니까 이 둘 중에서 하나를 쓰라고 한다면 얘를 훨씬 여러분들이 쓸 일이 많을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여기 1로 바꿔야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가 리스트에 대한 메서드입니다. 지금 리스트 메서드를 무려 13개, 그러니까 더 합해서 요거까지 나누면 14개의 예제를 만들어 놨는데요. 기본적으로 직관적으로 메서드들의 이름이 대부분 직관적입니다. 뭐 add니, remove니, set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개념상으로 어렵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 번 좀 연습만 2-3번만 해보면 나머지 것들 다 비슷하거든요. 벡터라고 하는 것과 링크드 리스트. 그러니까 요 리스트만 잘 기억하시면 다음 예제부터는 그냥 그대로 거의 카피해서 사용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벡터 메서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벡터 메서드는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벡터 메서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레이 리스트랑 완벽하게 동일해요. 뭐만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멀티스레드에 안정하도록 동기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제외하고는요, 사용 방법 자체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자, 지금 제가 벡터 메서드의 예제를 만드는 방법을 보세요. 어레이 리스트를 그대로 카피해서 쓸 거고요. 이름만 바꿀 겁니다. 이름만. 자, 여기 패키지를 그래서
통째로 카피할게요. EX03 서브 패키지를 그냥 그대로 카피한 다음에 EX04번으로 바꿀게요. 자, 그러면 여기 4번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네요. 자, 요 메서드의 이름만 벡터 메서드로 바꾸겠습니다. 지금 어레이 리스트 메서드라고 하는 것을 지우고요. 벡터 메서드라고 바꾸겠습니다. 자, 그럼 이 벡터 메서드를 가져다가 지금서부터 작업을 할 겁니다. 벡터 메서드를 가지고. 자, 어떻게 바꾸냐면 모든 메서드를 사용하는 방법이 완벽하게 동일하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겁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두 번 설명 안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리스트를 만들 때 벡터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지금 뭐로 만들었습니까? 아까는 어레이 리스트로 만들었던 걸 지금은 벡터로 만들었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O 눌러서 벡터라고 하는 거 임포트 시키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A 리스트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 A 리스트라고 하는 것을 벡터라고 하는 이름으로 만들게요. 벡터 1번으로 만들게요. 자, 요것만 바꿨습니다. 생성자를 바꿨고요. 참조 변수를 벡터 1으로 바꿨습니다. 나머지는 걔들만 바꿔주면 됩니다. 이렇게 벡터 1, 벡터 1. 자, 이렇게 바꿀 거고요. 나머지 여기 add나 addall 모든 것이 다 동일합니다. 결과가 다 동일할 거고요. 자, 이번에는 a list 2라고 하는 놈, 여기 array list로 만들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벡터로 만들 거고요. a list라고 하는 2라고 하는 것을 벡터 2로 바꾸겠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벡터 2, a list 2라고 하는 것을 다 벡터 2로만 바꾸면 되는 거죠. 나머지 쓰는 방법은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자, 이번 마찬가지로 얘는 벡터 3로 바꾸면 될 거고요. 여기는 벡터로 생성하면 될 겁니다. 그럼 또 A리스트 3라고 되어져 있는 놈을 벡터 3로만 바꾸면 되는 겁니다. 자, 쓰는 방법이 완벽하게 동일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동기화가 되어져 있느냐, 동기화가 되어져 있지 않느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멀티스레드에 안전하냐, 안전하지 않느냐 라고 하는 것만 차이가 있지요.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전체 찾아 바꾸기를 해도 되겠지만 그냥 이렇게 몇 개 안 되니까 그냥 그대로 이렇게 카피를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완벽하게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뭐만 바뀌었냐면 결국에는 벡터로 생성했다라고 하는 것만 다른 겁니다. 이렇게 어레이 리스트라고 하는 거 대신에 벡터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실행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 자, 오른쪽으로 전체 화면으로 띄워서 볼게요. 자, 실행. 그러면 앞에랑 완벽하게 동일한 결과가 나오죠. 어레이 리스트랑. 실제 결과를 비교해보면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어레이 리스트로 만들었던 것을 벡터로만 바꾸면 여기 사용했던 모든 메서드는 똑같이 사용할 수 있다. 거기까지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스트 파트에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던 add부터 시작해서 to array까지의 각각의 메서드를 리스트 파트에서 설명드렸던 것까지만 잘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